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형님들 그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뭐 얘기냐면 갑자기 생각났어. 추세. 유정님 스폰서 감사합니다. 추세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확률, 확률과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이게 기초라기보다는 조금 그거보다 수준이 높을 수 있어. 그래도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그래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확률적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확률적인 부분. 저번에 제가 이동평균선, 이평선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형님들. 이평선. 이랬을 때 제가 이평선 가지고 뭐라 그랬죠? 이평선 가지고 장기 이평선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라고 얘기했나요? 이렇게 보면 다 지워서 이렇게 지워서 본다면 이게 장기 이평선이거든요. 이 빨간색 선이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확률을 높일 수 있냐? 형님들이 매매를 했을 때 장기 이평선을 어느 정도 흐름을 보고 내가 단타를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물릴 확률이 적습니다. 이건 팩트가 맞아요. 예를 들면 봅시다. 형님들이 큰 장기 이평선, 예를 들어 365일짜리 선이 있어. 이 선 안에서 내가 부가적으로 뭘 한다? 21선이나 뭐 11선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1선 하나 켜놓고 이렇게 11선은 좀 빠르긴 해요. 그죠? 11선 말고 21선으로 갑시다. 이렇게 21선으로 내가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뭘 보냐? 365일선 캔들이 위에 있을 때하고 밑에 있을 때를 잘 보셔야 돼요. 위에 있을 때와 밑에 있을 때, 위에 있을 때와 밑에 있을 때. 이랬을 때 뭘 봐야 되냐면 21선 매매를 본인이 한다라고 예를 들어 얘기를 한다면 확률적으로 손절날 확률이 적어요. 혹은 본인이 뭐 손절을 못 하더라도 본인이 물려있는 자리에 예를 들어 고점에 샀어. 조정에 나와서 물렸어. 손절을 못했어. 하더라도 회복될 확률이 확률적으로 높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형님들이 조금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MACD 영선 상단에 있을 때 스토 가지고 단기적으로 골든 크로스, 골드나 데드 전략을 가져갔을 때 수익 날 확률이 높을지 손실 날 확률이 높을지 이거 얘기한 적 기억나실 겁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한쪽으로 방향성이 힘이 들어오면 웬만하면 잘 안 꺾이려는 성질이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장기 이평선을 형님들이 추세에 대한 부분에 서 사용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캔들이 장기 이평선 위에 있을 때 형님들이 대응하는 게 제일 확률적으로는 높습니다. 뭐가 높아? 물릴 확률도 별로 높지 않고 수익 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데만 형님들이 잘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충분히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추세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세의 기본. 내가 단타를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힘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치는 거예요. 힘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랬을 때 365일선 하단에 있을 때 내가 대응하는 것보다 똑같은 매매를 하더라도 대응하는 것보다는 승률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크게 물릴 일이 없어. 손절만 잘하면. 그러면 봅시다. 지금 현재 자리는요? 라고 한다면
보세요. 365일선 지금 한번 뚫었다 뚫렸다 뚫었다 뚫렸죠. 그럼 이 자리는 제가 아까 방송하자마자 뭐라 그랬죠? 추세 자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고 대놓고 얘기했죠. 무슨 자리야? 패턴이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요 상단 자리 이 중심부를 얘가 뚫고 다시 올라오게 되면 모르겠지만 얘는 아무리 못해도 삼각수렴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거기 안에서 얘기했던 게 28,400불 부근인 거고 지금은 조정받고 있고. 그러면 판단을 잘해야 돼요. 지금이 추세인가 패턴을 만드는 자리인가. 이거를 패턴을 잘 해야 분석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리는요 누가 봐도 추세 자리가 아니잖아요. 패턴이 만들어지는 자리잖아. 추세 자리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 이런 흐름이 나오는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아무리 꺾이더라도. 근데 지금은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패턴 자리니까 그 패턴과 흐름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요렇게 계속 쏟아질까요? 그럴 확률이 높지 않은 패턴이잖아. 그죠? 그럴 확률이 높지 않은 흐름이에요. 그러면 대응 전략은 주말 동안에 충분히 나오겠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도 충분히 나올 거고. 아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아니죠. 그분이 얘기하신 건 그거죠. 어떤 게 예쁘냐 차트가. 결국은 예쁜 자리가 지금 예쁘지 않으면 예쁜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왜? 지금은 얘는 패턴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지금 완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미완성 자리예요 지금은. 그래서 완성이 되기 전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혹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패턴을 어느 정도 만들고 있으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는 잘 보고 계셔야 돼요. 그거 내가 따라 타는 게 아니고. 지금 자리는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아까도 이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얘가 이쁘다라고 얘기하려면 이 자리에서 아까 예쁘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얘는 전고 돌파 잡는 것밖에 없어요. 이 자리 같은 경우. 왜냐면 패턴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혹은 이 상단 자리를 다시 올라오는 것까지 보고 손절 라인 여기 잡던가 전략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는. 근데 아직 패턴이 완성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패턴이 완성된 자리는 아니죠. 근데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아직까지 이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뭐 지금 떨어진다 1월 떨어지는 흐름은 그런 패턴은 아닙니다. 그렇게 작살날 것 같은 흐름은 아니에요.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보는 거야. 365일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죠. 얘가 깼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주말 동안에 올라오더라도 어쨌든 365일선이 있죠. 밑단에 깔려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패턴이 걸렸지만 그래도 365일선 상단이고 패턴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뚫을 확률이 높은 패턴이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에서 형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보는 거죠. 뭐 21선 돌파가 됐든 뭐 11선 돌파가 됐든 아니면 뭐 MACD 0선 돌파가 됐든 뭐가 있어요. 많죠. 뭐 스토캐스틱 골든 크로스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써보는 거야. 그럼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손절 나갈 확률이 높을까요? 수익 날 확률이 높을까요? 수익 날 확률이 높죠. 1%가 됐든 간에 5대5는 아닐 거예요. 5대5는 아닐 거야. 이런 자리에서 형님들이 뭘 하더라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추세는요 기본적으로 장기 이평선이라는 걸 왜 자꾸 보라고 하냐고 얘기를 하냐면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요 추세가 하락을 하더라도 횡보를 하게 되면 돌리는 시간을 벌어주고요 다시 한번 뚫더라도 꺾이는데 다시 한번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뚫고 뚫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형님들이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줍니다.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내가 팔 수 있는 기회, 살 수 있는 기회 이런 걸 많이 줘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하나만 가지고 형님들이 보더라도 지금이 추세인지 비추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아도 되겠죠. 그럼 아마 매매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비트 상황에 대한 부분이거나 아니면은 뭐 전략을 세울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이게 4시간 보이고 날봉상 한번 봅시다. 날봉상 365일이 지금 어떻게 되나? 뚫었죠? 뚫었어. 요게 365일 선인데 지금 요 자리부터 뚫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는 거야. 뚫었으니까 계속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나요?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차트는요, 올라갔으면 떨어지니까. 얼마나 떨어지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그럼 얘가 돌리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얘가 계속 올라가면, 계속 올라갔을 때 얘가 빠르게 이렇게 해서 같이 따라 올라갈까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장기 이평선은 그렇게 빠르게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대. 얘가 돌리더라도 아무리 잘 올라가도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그러면 어느 정도 만나는 구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혹은 수렴되는 구간, 혹은 타고 가는 구간. 그러면 보는 거야. 장기 이평선이 지금 얘가 조금 더 상승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박스나 횡보가 나와주면 다시 붙는 자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런 자리에서 또 맥자리를 찾아내야 돼요. 혹은 깨고 내려가면 조심해야 되는 거고. 본인이 장기 이평선 기준을 가져간다면. 추세를 판단하고, 형님들이 어려운 게 그거예요. 장기 이평선 뚫었다고 해서, 이평선 뚫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느냐. 그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힘들죠. 캔들의 힘도 봐야 되고, 패턴도 봐야 되고, 흐름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것만 하나 가지고만 볼 수는 없어. 그 대신 그 전략은 세울 수 있겠죠. 지금 장기 이평선 상단에 있으니까 대응할 자리 나오면 대응해봐도 되겠구나. 매수할 자리가 나오면 매수해봐도 되겠구나.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매수가 아니고.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장기 이평선은. 이렇게만 봐도 다시 얘가 지금 아직도 하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당장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크게 눌릴 수 있는 자리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다시 고개를 들 때까지. 얘가 더 올라가더라도 윗자리에서 쉬는 자리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또 거기에 맞게 상황에 맞게 대처를 잘 하시면 됩니다. 대응을. 그래서 추세는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맞게 전략도 세울 수 있어요. 장기평선 위에면 추세를 가져갈 수 있는지, 단타를 쳐야 하는지, 막 이런 전략도 나눌 수 있잖아. 지금 자리가 단타인지 추세인지 나누다 보면 확률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평선을 이렇게 사용해서 장기평선에 단기평 사용해서 보면 형님들한테는 제일 좋은 흐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형님들이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 그냥 수렴자리만 찾아보세요. 수렴자리만. 이것도 진짜 전략이에요. 수렴자리만 찾아라. 모이는 자리 있죠. 이런 자리. 이평선들이 모이는 자리들이 있어요. 이런 자리들, 뭐 이런 자리들도 있고, 이런 자리들. 요것만 봐도 반은 먹고 들어가요. 형님들. 이게 수렴 자리들 있잖아. 모이는 자리들이 있어요. 이 전략이 나쁘냐?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수렴 자리가 나왔다는 얘기는요, 그 기간 동안 많이 머물렀다는 얘기거든요. 올라가서 수렴 나오더라도, 떨어져서 수렴 나오더라도, 이렇게 흔들기가 나오면서 위아래로 흔들면 나오면서 수렴 자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쵸? 이런 자리는 필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박스가 나온 상태에서 수렴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쪽 한쪽으로 튀어 올라가는 순간이 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확률이 진짜 높아요. 뚫고 올라가는 자리들 있죠. 박스가 나왔을 때 수렴 자리가 나왔으면 한쪽으로 튀어 올라가면 생각보다 높아요. 많이 머무르고 이제 방향성이 나오기 직전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방향성이 예를 들어 그게 하방으로 나오게 되면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요. 상방으로 튀어오르면 그쪽 방향을 믿고 가는 거야.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그 대신 그런 건 있지. 익절을 어디서 잡아야 되나요? 막 손절을 어디서 잡아야 되나요? 또 이런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여기서. 그죠? 그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도 익절 자리나 손절 자리를 다 만들어줘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진짜 모르겠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면 그냥 이평선 다 설정해 놓고 수렴자리 안에서도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먼저 판단하고, 지금은 패턴 만드는 자리인지 아니면은 뭐 추세 자리인지 이걸 판단하면은 제 방송 안 보시겠죠. 형님이 판단할 수 있다면. 요리왕님 에드볼러 5개 감사합니다. 추세와 비추세를 판단할 수 있으면 고수니까 그것만 판단해도 고수입니다. 근데 그 누구도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판단할 수 없어요.